허위연의 이슈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오전장의 아자아자 게시판에 남겨주셨던 이슈 투표해봤는데요. 이슈 후보부터 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세 가지 후보, 3차 양적 완화로 상승 랠리 지속된다. 증권주, 주도주로 부상 하나. 태양광 테마 다시 불붙나. 원자재 시장 쪽에 또 가격이 올라간다면, 유가가 올라간다면 태양광 쪽도 관심이 좀 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 세 가지 후보 가운데서 어떤 후보가 최고의 이슈가 됐을지 투표 결과 보겠습니다. 압도적인 표가 나왔습니다. 3차 양적 완화가 80%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셨고요. 증권주 13%, 태양광 7%였습니다. 오늘 허준식 해설위원과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황을 통해서 오늘 장중 내내 여러분께서 또 고마워하셨을 법한 이 3차 양적 완화 내용 다시 한번 점검해보죠. 네, 연준이 그 9월 FOMC에서 이 네. 무제한 MBS 매입 프로그램 QE3를 발표하고요. 초저금리 유지 기간도 2015년 중반까지로 연장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3차 양적 완화 종료 시점을 특정하지 않고 매달 400억 달러 규모의 MBS를 추가로 매입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 중인 6,670억 달러 규모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연말까지 기속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매월 매입 중인 이 OT 450억 달러 장기채까지 합쳐서 연말까지는 매달 850억 달러의 장기채가 연준 계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 이전과 달리 종료 시점 같은 걸 규정하지 않다 보니까 이번 양적 완화를 무제한 양적 완화, 일명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또 매입 대상이 이전과는 다릅니다. MBS잖아요. 네네. 왜 MBS였나요? 네, 일단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요. 네. 일단 기존에 했던 국채 매입은 일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연준에서 더 이상 국채 매입만 갖고는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 이상의 자극을 줄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정치적으로는 대선을 앞둔 상황인데다가 재정 절벽 이슈도 있고 해서 이 국채 매입 카드는 좀 아껴뒀지 않았냐 하는 그런 견해도 일부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고요. 또 금리는 이미 아시다시피 제로 금리라서 뭐 건드려봐야 실효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번 나온 것은 조금 더 이제 실물 쪽을 자극해보려는 의도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의도대로 경제 주체들이 가계랑 기업들이 따라줄지는 조금 이제 의문입니다. 아직까지는. 예. 어쨌든 증권가에서는 그동안에 미국의 주택 시장이 일부 지표에서는 호전을 보였었는데 여전히 침체였기 때문에 이번에 MBS를 선대서 다시 주택 시장을 살리면서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을 노리려는 목적이라고도 해석을 했고요. 네. 사실 이번에 그 위기 진원지가 저금리로 인한 주택 시장 버블이었다는 측면에 있어서 주택시장 회복에 초점을 두자는 의미도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주택지표의 개선이나 또 계속 미국 경제에 문제가 되고 있는 고용지표의 개선을 앞으로 확인을 해보자 이런 포인트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경기 판단에 대해서 일부 수정이 있었어요. 이것도 눈길을 끌었죠. 네, 경제활동은 몇 달간 완만한 속도로 확대 중이지만 기업 투자와 고용이 여전히 우려스럽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뭐 소비라든지 주택 지표는 최근에 좀 일부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긴 한데 아직은 투자 고용 쪽이 좀 문제라고 했고요. 또 네. 물가는 일단 원자재 가격이 조금 움직이고는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장 전망 관련한 내용 좀 중요한데요. 일단 올해 전망치는 기존의 6월 전망치 1.9, 2.4에서 1.7, 2.0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내년 전망은 반면에 2.2, 2.8 구간에서 2.5에서 3.0% 성장하는 것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CPI는 올해가 1.7, 1.8 구간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봤고요. 내년도 실업률 전망도 조금 낮췄는데요. 기존에 7.5, 8.0이던 것을 7.6, 7.9%로 안정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예. 성장은 올해 하향했지만 내년도 성장 전망은 상향했고 실업률도 좀 낮아질 것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네. 3차 양적 완화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어떤 걸 봐야 되는지 분석을 네.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어제 이제 뉴욕 금융시장이 보여준 그대로겠죠. 이제 안전자산인 달러는 약세로 가고 네. 하락으로 가고 위험자산의 대표격인 주식하고 원자재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예, 중국과 유럽 그리고 미국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양적 완화.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고요. 네네. 또 이러한 양적 완화라는 정책 자체를 경계하는 네네. 시각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선 아직까지는 경기가 안 좋은 것은 맞고 또 이제 유럽 재정위기 해결이라든지 글로벌 경기 회복을 확신할 수 없다는 부분, 또 이러한 기대감이 현실로 이어지기까지 시간과의 어떤 괴리차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자는 분위기고요. 또 돈이 풀리면 항상 나오는 이제 이야기가 인플레 걱정이고, 네. 또 달러가 약세로 가면서 환율 전쟁, 또 무역 마찰도 심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이번 QE3 카드가 과연 미국 실물 경기를 예상대로, 의도대로 자극할 수 있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증시로 들어와서요. 이번에 3차 양적 완화로 인해서 외국인의 매수는 또 얼마나 들어올 수 있게 될지 네네. 전망 상당히 어떻습니까? 중요한 부분이죠. 네. 이 현대증권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일단 1차 때 2009년 1월에서 2010년 4월까지 한 1년 동안에 미국계 자금이 주식으로만 14조 들어왔습니다. 이제 월 평균으로 했더니 이 월 평균이 사실 뭐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한 8천억씩 순매수 했었고요. 그리고 2차 때는 이제 2010년 10월에서 다음해 6월까지 한 8개월 동안에 10조 8천억이 들어와서 월 평균 1조 2천억이 유입이 됐습니다. 따라서 3차 때도 일단 미국계 자금은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기간이 이제 노동시장 전망이 나아질 때까지라는 모호한 기간을 달아놨기 때문에 전체로 이 기간이 1, 2차 때처럼 특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전체 유입 금액을 추정해 보자면 1, 2차 평균을 보면 미국계 자금만 해서 한 매월 1조 원 이상 정도는 매월마다 사주지 않겠냐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 미국의 실업률이 8% 초반인데 2007년도가 실업률이 4.6%였었고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2008년도가 5.7%였던 점을 감안한다 그러면 물론 이제 이 경제활동 인구라는 것이 산정하기에 따라서 내가 그만하고 구직을 안 하게 되면 거기 안 들어오기 때문에 좀 산정하는 데 일부 좀 페이크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8%인 실업률이 정상화 수준 지금 번영키가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위기 발생 전에 4.6%였으니까요. 아마 지금보다 절반 정도는 더 깎여야 되는데 실업률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번에 나온 MBS 매입은 도중에 인플레라든지 재정 상황 내지는 정치적인 상황 악화만 아니라 그러면 당분간 이어질 것 같고요. 이 미국 유동성은 넘쳐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연말에 미국의 재정 절벽이라는 이슈도 남아 있긴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미국계 자금이 1조 원만 매달 들어와줘도 드라기발 안도랠리에서 버냉키발 유동성 랠리 이후에 연말 랠리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섹터가 유리할까요? 네, 먼저 그 아까 증권주 계속 갈까요라고 올려주신 분. 네. 그 질문 잠깐 말씀을 드리면 증권주는 사실 오늘 하는 주제랑 똑같습니다. 시장이 갈 거냐 안 갈 거냐를 여쭤본 거랑 똑같은 거라서 일단 시장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고요. 대우증권이 2009년도 3월 달에 한번 상한가를 쳤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그 QE 1차 양적완화 나오고 나서 첫 상한가였는데 아마 아까 시청자분은 2009년 3월 17일 날 대우증권의 주가 이후의 흐름을 보시면 아마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섹터가 관련해서는 이제 시장이 답을 주고 있다고 보는데요. 오늘 오르는 섹터는 이제 증권, 금융, 건설 등 유동성 수혜군이 가장 1차로 올라와 있고요. 또 예전 1, 2차 때도 좋았었던 1, 2차 양적완화 성과가 좋았던 IT, 자동차, 철강주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표에 나가는데요. 이 표는 캡처가 되시면 좀 받아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원래는 주식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표가 엑셀에 다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만들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좀 띄워드렸는데요. 미래에셋증권에서 이제 블룸버그를 이용해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1차 양적완화 때 초기 성과가 가장 좋았던 쪽은 철강과 섬유유복이고요. 또 건설, 은행, 기계, 반도체도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2차 때는 조선과 자동차, 기계, 건설, 화학 증권이 좋았고요. 의외로 전체 기간 중에 증권주가 상대적으로 좀 안 좋았더라고요, 성과가. 그래서 아마 그것은 실적이라든지 펀더멘탈을 좀 보면서 그 기간 중에 좀 꺾여서 내려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 중에 조금 안 좋았던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초반에는 성과가 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표 허준식 해설위원의 페이스북에 올려주세요. 페이스북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통에 후보를 올려주신 여러분 가운데 한 분께 선물 드립니다. 오늘은 엄친아님, 증권주 궁금해하셨죠? 추세적인 상승일까 올려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대우증권과 KTB투자증권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자, 수목 콘서트 티켓 2장 선물로 드립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